네, 정규제 TV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고 뭐 며칠 지나면 이제 새해가 열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연말에 소위 이제 보수 중산층 또는 5060 세대들은 소위 이제 뭐 좋은 연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가는 곳마다 그런 덕담들을 하죠. 이제 박근혜 대표가 당선이 되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대개 이제 5060, 우리나라 5060들 중에 특히 뭐 호남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든 이 중도 보수가 뭐 그야말로 대동단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뭐 50대의 투표율이라는 것이 90%에 육박했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이 현대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참 놀라운 정도의 그 단결이었고, 이 50대 한 3, 4%가 넘는 소위 굉장한 다수가 이제 하나의 그 박근혜 후보라고 하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이 5060 세대들은 이번에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바로 자신의 어떤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즘 가는 데마다 이제 이 5060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또 승리를 자축하고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자기 일처럼 아주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만나는 뭐 막년에 뭐 저녁 모임, 점심 모임마다 소위 그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뭐 후일담이라고 할까, 또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뭐 영웅담이라고 할까, 무용담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야, 뭐 나는 어떻게 찍었다든지, 우리 집 애들은 당신 집 애들은 어땠어, 우리 집 애들은 어땠어, 뭐 하고 이제 애들 자식들 2030이죠 얘기도 하고, 야 나는 투표하고 나서 고향까지 내려가서 말이야 부모님들을 모시고 투표장까지 갔었어. 뭐 이제 이런 소위 후일담, 무용담 이런 것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축하는 분위기고, 뭐 저도 그런 모임들에 많이 가고는 합니다만은 뭐 자축하는 것 자체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5060 세대의 이번 선거에 대한 무용담 또는 후일담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얘기를 주제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판세가 분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정희가 뭐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위 종북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 최근에 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표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이제 국제 분석가들의 전략들이 있죠.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 또 일본의 재무장 문제, 또는 뭐 저는 일본의 정상국가 문제 이렇게 봅니다만은, 일본이 어떻든 이제 말하자면 그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이제 체제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모든 그 주권 국가는 전쟁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데 일본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일본의 이제 과거사 문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든 이제 21세기에 소위 음혹한 동북아시아에 여러 가지 북한의 미사일을 쏴대는 이런 환경, 거악한 환경 속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전 국민들 또는 중도 보수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소위 종북적 판단은 안 되겠다. 국가안보,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NLL 문제라든지 NLL을 북한에 양보하겠다. 또는 뭐 이 14남북 노무현 말기에 14남북 뭐 수십조 원을 북한에 퍼주기로 해서 북한 정권을 먹여 살리기로 했던 그런 14남북 공동정신을 유지하겠다. 말하자면 북한 정권을 계속 먹여 살려놓겠다. 그 통일 전략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말하자면 북한 정권 살려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겠다고 한 것 때문에 사실 문재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문재인과 민주당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패인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은 지난번 총선 때도 명백했습니다. 적어도 종북은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문재인과 민주당이 소위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종북을 국회에도 대거 영입을 시킨 거죠. 그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국회에서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소위 50대의 그 89%, 90%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일치단결, 격분해서
그야말로 분노의 단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야말로 분노하고 그 분노가 단결로 연결돼서 투표소로 가서 기의 도장을 내려찍고 박근혜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 5060 세대들의 자부심이라고 할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냈다. 산업화의 공과를 부정하는, 산업화의 공을 부정하는 저 친북 세력 또는 종북 세력이 정권을 넘나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대결단이 사실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5060 세력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낸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와 성취의 역사를 지켜낸 것이다. 우리가 한국인의 자부심을 지켜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번 선거만큼은 이제 중산층들, 특히 50대, 60대의 보수파들은 뭐 식당에서 만나거나 저녁에 뭐 소주를 한잔 하거나 해서 만나면 이제 전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번에 선거가 어쩌다 마치 자기 일이었던 것처럼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이제 자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올 연말은 정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 뭐 이제 이런 분위기죠. 그러나 사실 이 박근혜 당선자에게 제가 죄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박근혜 당선자는 일부에서 분석하듯이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세가, 소위 안보 외교 정세가 가장 엄혹하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성장률이 2%, 내년에도 2% 전망입니다. 그래 되면 지금 몇 개월째, 몇 분기째 제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이미 92년도 정도에 피크를 치고 큰 천정을 치고 완전히 소뚜껑처럼 밑으로 내려 박히고 있어서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은 거의 굳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일본과 같이 두께가 있는 사회가 아니죠. 일본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이런 데 가면 정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대기업 자체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 4, 50년 반짝해서 이제 좀 매출액이 커졌다는 것일 뿐이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력이 차이가 많고, 그건 우리 시민사회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나마 한 20년 장기 불황을 버틸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압축 성장으로 커왔던 것이 압축 붕괴 또는 압축 쇠락, 압축도산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적잖이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5060 세대가 지금은 환호성을 올릴지 모릅니다만은 그 환호성을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한국의 진로라든지 또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생업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2030 세대들의 취업 문제나 또는 2030 세대들이 얼마나 소위 기성세대하고 소통해주고 또 질서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를 인정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르려면 사실은 모골이 송연한 그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들의 자축 분위기는 어떻든 무조건 지금 이 순간부터 끊어야 된다. 그래서 후일담이나 무용담을 나누는 그런 자축 분위기도 이제는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북이나 문재인의 친북적 사고에 대한 경계감 이런 거 있죠. 또 실제로 황장엽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생전에 남한의 고정간첩이 5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댔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동독이 망하고 나서 슈타지 문서가 공개되어서 서독에 그렇게 많은 동독 고정간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 간첩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 간첩은 어떻든 사적으로 북한에 내밀한 연락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 4, 5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또 일각의 분석에 하면 종북 세력이라고 할 만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정희 같은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한 20만 명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세력들을 민주당이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단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명백한 앞으로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그것은 정치권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만일에 그런 그 정리 작업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후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위기적 상황, 또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 국방에 있어서 엄혹한 이런 주제들은 앞으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요소들을, 폭발적인 어떤 국론 분열을 가져올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기업 정책은 뭐 제가 따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나 정경련을 찾아가서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복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국민 행복에 있어서도 행복이라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개개의 모든 주제들에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민주주의 4.0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승만 정권의 민주주의 도입기, 그 다음에 산업화 시기, 말하자면 중산층의 육성기, 민주주의 준비기,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성숙기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주의가 소위 인민민주주의적 또는 대중민주주의적, 소위 천민민주주의적 성향으로 급진화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너무 눌려놨기 때문에 이제 엇나갔습니다만은, 그게 87 체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87 체제는 분명히 그 인민민주주의적 속성, 대중민주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위 성숙된 민주주의가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바로 길거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또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저 데모하고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되는, 사실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 일탈이거든요. 민주주의가 안 될 때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한 수단, 비상적 수단이지,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골격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기본적인 골격은 소위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는 되는 중산층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수기 민주주의를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기 민주주의가 되어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자유자가 없어지고 87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 대중민주주의적 속성의 한 일탈의 형태가 분명히 우리 사회, 예를 들어서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민민주주의적 속성이 상당히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주어진 임무, 이명박 정부의 주어진 임무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예를 들어서 박청준이라든지 곽성준이라든지 제가 뭐 몇몇 것도 행정학 하는 이런, 뭐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는 분들이지 원론적 접근을, 원칙주의적 접근을 하는 분들이 아니죠. 이제 그런 말하자면 기술자들이 이명박 정부 주위에 들어서지 이념형 인간들이 이명박 정부에 포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원칙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원칙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이념 자체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주의적인, 말하자면 중간투표자 정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소위 중도 실용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고, 결국 뭐 동반 성장 이런 얘기까지 가면서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좌경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87 체제가 그대로 연장되었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 들어서 좌경화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그 좌경화된 슬로건 전부를 말하자면 87 체제의 잘못된 점을 오히려 그대로 인정하는 선에서 선거 공약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복지 이런 게 나오고, 지금 택시와 버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돈 풀어 해결하는 거고, 지금 당선자가 나오자마자 6조 규모의 국채를 발행, 빚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는 아주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빚부터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특히 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한 이런 것들이 87 체제의 극복이 아니고 오히려 87 체제의 그 썩은 그 쓰레기들을 그대로 공약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뭐 내년도 경제가 거들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체제가 이제 서서히 하나의 그 뼈대로 우리 경제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점차점차 이제 화석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가 죽어가게 되고,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하면서 이제 나빠지고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나빠졌다. 이거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오면 never return,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슬라이딩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눈덩이가 굴러떨어져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말하자면 비스듬한 경사면의 어떤 경사면을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가속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버스와 택시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6조 규모 빚부터 내가지고 어떤 급한 복지부터 틀어막겠다든지 국민 전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든지 9988 중소기업을 다 살리겠다든지 뭐 이런 그 박근혜 후보의 약속 또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그 경제민주화 공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승만기, 박정희, 개발 독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하자면 소위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급진화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수기민주주의, 말하자면 성숙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과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들어서 있는 겁니다. 만일에 종북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런 노선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새누리당이 간판부터 뻘겋게 갈아타고 새누리라는 단어부터가 사실은 뉴월드고 혁명정당이나 하는 것이지 보수정당이 붙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새누리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 뉴월드당 이렇게 못 붙이고 있는 것이죠. 영어 이름도. 왜 뉴월드당이라 그러면 세계인들이 볼 때는 저건 좌익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뉴월드를 만들겠다, 혁명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좌표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엉뚱한 데 있고 종북이라고 하는 반대 그야말로 극악한 어떤 오류를 거부한, 말하자면 최악을 피하다 보니까 선택한 것이 차악으로서의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60 세대는 어떻든 종북을 막았다는 측면에서는 친북 종북을 막았다. NLL 문제가 적어도 바르게 정리되겠다.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리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환호성을 올리고 있지만 지금 불과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가면 아마 이탈자들이 나오게 되고 급전직하로 초기에 박근혜 정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촛불 시위 같은 게 터진다든지 어떤 것은 뭔가를 핑계로 해서 또 종북들이 소위 진보 그룹인 양 가장을 해서 종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수구 꼴통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북 세력들이 오히려 진보 세력인 것처럼 가장해서 박근혜 정부를 또 포위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5060 세대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소위 2030 세력들, 지금 기왕에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세력들이 포위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제대로 국가의 진로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좋은 징조가 지금 약간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60 세대들의 소위 축제 무드, 선거 무용담, 선거 후일담을 놓고 즐거워하면서 그나마 두 다리를 뻗게 되었다고 하면서 건배하는 이것도 올연말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엄혹한 현실이 있고 실제로 한국의 이념적인 어떤 표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히려 87 체제가 확대 정폭되는, 87 체제가 선진국형의 어떤 수기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더 극단적인 형태의 레디칼리즘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국면이다 하는 것. 대통령 한 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5060은 정신을 차리시라 하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눈도 분분히 나리고 있는 날인데요. 어떻든 이제 무용담은 그만하고 정신들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내년 봄에 또는 내년 가을에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엄혹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박근혜 당선자에게 공약을 때리치워라, 공약을 잊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을 공약을 걸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공약을 잊어라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차마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딜레마적 상황이고 그 공약 다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왜?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링에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 두 선수 다 하느님에게 기도하죠. 내가 이기도록 해달라. 하느님이 누구를 지원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집신장사와 남학신장사인 것처럼 제가 벤 버냉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국정에는 모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를 추가하면 다른 하나가 훼손되고 그것을 추가하면 또 다른 반대편의 가치가 훼손되는 두 가치 사이에 정말 중용을 지향해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서 국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버스를 봐주자니 택시가 오르고 택시를 봐주자니 버스가 오르서 결국은 돈으로 지금 퍼맞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퍼막을 거냐? 누가 내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박근혜 당선자, 지금 이제 겨우 당선되고 열흘째입니다만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희망은 희망이니까 새덕담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5060 세대 여러분들, 2030 세대 여러분들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5060 세대 여러분들도 무용담 또는 이 후일담 이런 것은 축제 건배는 오늘로서 그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